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성교육 의무화법 시행에 반대하는 등교 거부 캠페인 Sit-Out이 내일 주 저녁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현재 주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성정체성 의무교육이 나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물론 편파적인 데다가 음란물 수준의 교육이라며 교육 예정일인 내일 자녀들을 아예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고층 빌딩이 폭발해서 화염에 휩싸여 있는 모습의 이미지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테러 집단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돼서 LA 경찰국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관광버스가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한국인 10여 명이 부상당해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타이틀 스폰서로 나선 2019 PGA 투어 제네시스 오픈에서 미국의 JB 홈스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한국의 김시우도 단독 3위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민주당이 불복 결의안과 함께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서겠다며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공화당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전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도 조만간 2020 민주당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함에 따라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는 제외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머물고 있는 북미 양측의 의전 담당자들이 두 정상이 담판을 벌일 회담장과 투숙할 숙소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의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참석한 당원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지지 후보가 아닌 경우 고성과 욕설을 퍼붓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정월대 보름을 맞은 한국은 서울 등 수도권에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출근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LA를 방문해서 한인사회 인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천적 복수국적이라는 이 한인사회의 최대 관심사항과 더불어서 미북관계 그리고 남북관계 한미관계 그리고 한일관계 등에 대한 이슈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자, 문희상 의장의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잔뜩 준비해 준 게 있는데 그걸 다 읽어내려가다 보면 또 어떤 분이 또 그만해 이러시. 그렇다고 짧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아이 뭐 우리를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러실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거창하게 사회자가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거창한 사람이 못되고 시골 촌놈입니다. 다만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분이 난 그분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울적해져요. 왜 여기 LA 오니까 또 더군다나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 자유가 들것처럼 만발한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그리고 민족 통일의 꿈이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는 세상. 그 말씀에 반해가지고 몽땅 다 바쳐서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출세까지 해가지고 이 남가주 최고의
전체 대한민국의 교포수가 밀집되어 있는 이곳에 이렇게 당당히 서서 여러분 뵙게 돼서 진실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실물이 훨 낫죠? 오늘은 공 좀 드렸습니다. LA 출신 이발사가 오셔서 이렇게 잘 떼빼고 광내고 해주셨어요. 사실 타향살이 10년이면 고향에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는데 고향에서 돼지가 이렇게 당당히 왔으니까 여러분 기쁘시죠? 예. 금년은 돼지해입니다. 꺼먹돼지 흰돼지도 아니고 황금돼지해입니다. 아무쪼록 황금돼지에 교민 여러분 한 분 특히 LA 난가주 다 모든 분들이 승승장구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만사 형통하시고 운수 대통하시고 통통이 살찌시고 나처럼 쉬지 마십시오. 예.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5당 대표 중에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떨어지고 지금 여기 대표님이 2분 계신데 사실 3분 대표님 다 오셨습니다. 아까 소개한 이정미 대표, 우리 김관영 대표 외에 이해찬 대표, 나경원 대표, 정동영 대표, 뉴욕까지 다 계셨어요. 그런데 또 나름대로 또 바쁘신 일도 있으려니와 또 당 사정상 전부 빨리 귀국하시지 않으면 안 돼가지고 여기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만은 요번에 이렇게 5당 대표가 일치돼서 온 이유는 우리 민족의 운명이 우지자리되는 엄청난 일이 27일, 28일 베트남에서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북미 소위 제2차 정상회담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 그리고 북한의 3천만 명 합해서 8천만 명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다시는 오지 않을 천재일우의 기회에 한민족이 한번 드높이 세계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이냐 아니냐라는 갈림길에서 우리 5당 대표는 한 가지 마음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되고 그것을 벗어나는 어떤 결정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미국 조화에 드리러 왔습니다. 마침 미국 의회도 바뀌어서 잘 아시는 이적 출신이신 우리 하원 의장님 펠로시 하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탑탁지 않고 트럼프 하는 게 배기 싫어서 그런지 몽땅 다 배기 싫다고 그러셔가지고 요번 일이 또 우리는 트럼프가 좀 잘해야 이게 신나서 가서 잘해야 이게 우리 민족한테는 좋은 건데 잘못될까봐 와서 다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이 있었고 우리는 많이 그분들을 이해시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고국에서 온 우리 대표단 우리 당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로라 전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으로 여러분의 선천적 복수 국적에 관한 그 애로사항에 관해서는 누구든지 와서 그 애로사항을 듣고는 꼭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가고 실제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저 사람들은 말만 하고 나도 예외가 아니고 정치가인데 여기 와서 잘해준다고 물론 말하고 갈 거예요. 그러나 잘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 상당히 진척이 돼 있고 바로 그걸 책임질 위원회가 외교통일위원회인데 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 위원장 이하 3당 간사가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분들을 위해서 꼭 통과시키라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대단한 일을 했다고 난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하셨다는 그 국민의 대한인 국민의 통칭 국민의 거기도 갔었고 그 헬렌 여사께서 5 형제를 길렀다는 그곳도 가서 한국학 연구소도 둘러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임시정부를 수립한 지 100주년 되는 해고 3.1운동이 있는 100주년 되는 해고 그때부터 LA에서 정착해서 그 일을 도모하시고 전부 만드셨던 임시의정원에 마지막 의장이신 홍진 의장을 뉴욕에서 그 손자 며느리를 뵀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지고 있던 임시의정원의 옥새를 4월 10일 날 바로 처음 생기던 100년 전에 그날
그 기념식에 오셔서 전부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그러시고 거기에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을 비롯해서 열 몇 가지 가지고 다니시면서 벽에 밑에 6.25 사변 때 누워가지고 그러고 다니셨대요. 그걸 전부 주시겠다고 그래서 뵙고 계약서를 서명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4월 10일 날 다 오실 거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날은 꼭 좀 힘 좀 내셔서 그 자리에 오시던가 여기서 축하하는 말을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동의절이라는 사기에 보면 우리나라 민족을 가장 표현한 오래된 책입니다. 우리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동쪽에 있는 오랑캐. 오랑캐인데 오랑캐 이자인데 사람 인변에 궁. 화살 잘 쏘는 민족이라고 동이라고 그랬어요. 동쪽에 있는 화살 잘 쏘는 나라. 거기 보면 가무음곡을 즐기는 민족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무음곡이 뭐냐면 노래 잘한다는 뜻이에요. 춤 잘 준다는 뜻이에요. 아 요새 BTS 보세요. 엑소 보세요. 그리고 아니 이런 일들이 벌써 이미 우리가 예고된 민족적 DNA가 우리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100년 전에 백범 김구 선생은 어떻게 얘기했냐. 우리가 가야 될 대한민국은 군사대국도 아니요 경제대국도 아니요 문화대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화대국이 BTS가 지금 세계를 한류를 전파하느라고 앞장서서 있는 걸 보면 바로 100년 전에 바로 백범 김구 선생도 그걸 예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는 박수를 크게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처음에 여기 이민 와서 얼마나 가세받고 온갖 별짓을 다 하면서 있는 것 나라 발전을 위해서 나라 없는 사람이 얼마나 외롭고 나라가 약하면 얼마나 가세받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속에서 꿋꿋하게 오늘의 750만 동포들이 해외 동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LA 하고도 남가지고 이 동포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는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됐어요. 백범 김구 선생은 오죽하면 식민지 시대에 일제시대에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군사대국이 아니야. 얼마나 군사대국이 되고 싶었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경제대국이 아니야. 얼마나 경제대국이 되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문화대국이야. 문화대국도 됐지만 군사대국도 됐고 또 경제대국도 됐어요. 열지 경제대국이 됐어요. 아니 6개 나라만 3천만 명 이상 3만 달러 이상 5천만 명 이상 인구를 가진 나라가 세계 6개 나라밖에 없어요. 독일, 프랑스, 이태리,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거 다 인구는 5천만 명이 넘는데 아직도 3만 달러가 안 됐어요. 근데 금년에 우리가 3만 달러가 됐어요. 이젠 3050 그룹의 1급제 나라가 됐어요. 이젠 명실상부한 1급제 큰 나라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저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실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영국 학자예요. 그가 봤던 세계는 전부 서양이기 때문에 서양사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세계사를 보니까 문명은 점점 서쪽으로 가더라. 처음 시작은 팍스 로마나 로마가 전 세계를 중심으로 됐던 그런 시대. 1000년이 지나서 팍스 브리타니카 팍스 로마나가 유럽에서 도바 해협을 건너가지고 그레이트 브리튼스 대영 제국의 시대가 돼서 5대양 6대제를 누비고 다니는 영국 중심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이 서쪽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어디로 가냐 아메리카라고 왔어요. 팍스 아메리카. 지금을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릅니다. 나는 분명히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분은 거기까지 예언하고 돌아가셨지만 그게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오고 아시아는 팍스 아시아나 시대가 온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중에 동북아 3국 중국은 팍스 시니카라고 그래서 지네들이 종합민국이라고 그러고 전 세계 중심국가라고 얘기해요. 일본은 팍스 야파나라고 그래서 자기네가 일본의 세계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대한민국이 당당히 팍스 코리아나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맨 앞줄에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잘 학교는 안전한 나라 생각하는 나가면 다 애국자 되는
우리들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면 매일매일 그런 생각만 하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의 번영이 없고 경제대국이 없고 군사대국이 없고 문화대국이 없고 지금 말하는 박스 코리아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그 결과로 이제 당당한 나라, 세계에서 맺혀가는 나라, 요새 가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빨리 근대화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빨리 민주화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번영이 됐고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가 됐냐고 부러워서 매일 묻던 사람들이 요즘에 뭘 묻냐? 두 가지를 더 물어요. 첫째는 아니 몇 달 전만 해도 핵과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전쟁 난다고 전부 위협을 받던 전 세계가 불안해하던 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어떻게 남북이 이런 사태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한반도 평화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되는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물어봐요. 다 그게 궁금해요. 또 한 가지는 1700만 명이라는 연인원이 촛불 하나 딱 들고 쓰레기 한 톨 안 남기고 사람 하나 안 상하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200명이 아닙니다. 234명이 찬성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을 결의하고 그걸로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파면을 의결해서 새로운 절차에 따라 헌법에 따라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이것은 자기네 나라는 루마니아 같은 나라는 내가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네는 10,000명만 모여도 불안한데요. 뒤집고 슈퍼마켓도 털리고 뭐 불 지르고 이런 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1700만 명이 소리도 없이 계속 몇 달간을 모여가지고 그 일을 이렇게 했는가?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모델이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거 두 가지가 더 궁금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모든 사람이 희생과 아까 여기 맨 처음에 정착하실 때 교육열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평생을 바쳐서 자식들을 키웠다고 그러시는데 바로 그런 힘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오면 그러면 요새 말로 대박 나는 분위기 속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대륙으로 연결되면 이제 지금은 섬나라예요. 북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우리는 섬나라예요. 그러나 이제는 해양국가 대륙국가를 연결하는 TSR 사이베리아 특급 열차, TMCR 몽골리아로 가는 1대1로로 가는 그런 큰 길의 길목에서 물류 비용이 반으로 싸지는 기한이 반이 싸지는 그래서 전체 코리아가 전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대박인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쓰신 말씀입니다만은 대박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그것만 온다 그러면 우리가 당당히 전 세계에다 대고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들이 힘을 모아갖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어 라는 당당한 긍지를 가질 수 있고 우리 자손한테 후손한테 줄줄이 얘기하면서 기껍게 고국을 방문할 때 당당하게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신념을 가져주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전부 다 우선 교포사에서부터 지금부터 하나로 그리고 다시 힘을 합쳐서 세계로 더 나아가서 미래로 이렇게 민족이 대도약하는 그런 분수리 되는 해가 되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좀 초청한 자리에 많이 한 분 한 분 다 바쁘신 일정 계신지 뻔히 압니다만은 비 오는데도 무릅쓰고 비 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LA로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여기 와주셔서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유쾌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LA를 방문해서 한인 인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 내용 일부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남가주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LA 북쪽과 동쪽은 56도에서 58도, LA와 LA 남쪽 지역은 59도에서 61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30도 중반대를 보이겠는데요. 샌디에고와 LA, 산타모니카 지역만 41도에서 43도 되겠고 그 외의 지역은 35도에서 39도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바람이 10에서 15마일로 부는 가운데 소나기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비올 확률은 10에서 40%, 목요일은 20에서 90%입니다. 기온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4, 5도가량 떨어졌다가 금요일부터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A의 오늘과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1도, 수요일 58도, 목요일 56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Parents in Fremont made their frustration with the proposed new sex ed curriculum loud and clear tonight. They say possible lessons are too graphic for young students. ABC 7 News reporter Katie Marzullo has the story. Too much too early. Too much too early. Parents made their voices heard. 네, too much, too early라고 학부모들이 외치는 소리 들리시죠?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교육, 성정책성 교육 등이 too much, 너무 지나치고 too early, 너무 이른 나이에 가르친다라는 불만입니다. Especially since the curriculum is taught for fourth grade and up. The associate superintendent for instruction said the subject matter.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 전역에 걸쳐서 공립학교에서 성교육 의무화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결국 내일 그 교육이 실시되는 내일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말자라는 등교 거부 캠페인 Sit Out 캠페인이 내일 시행됩니다. 이 캠페인을 주도해온 비영리단체 Informed Parents of California는 공립학교 성교육 의무화와 성정체성 교육에 반대하는 이 캠페인에 가주 전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내일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is always better. This information is going to help the kids make healthier, happier decisions and ultimately stay safe throughout their lives. 네, 일부 또 학교 관계자는 그러나 이 교육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In Fremont, Katie Marzullo, ABC 7 News. We're hearing tonight from a San Francisco firefighter who thinks it's 네. 비영리단체 측은 나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지만 편파적이고 또 의학적으로도 부정확한 음란물 수준의 교육이 가주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도 없는 성이론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또 아이들을 위협하고 정신건강을 해치는 그런 성교육 프로그램이라며 학부모들은 절대 이 같은 일을 관가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캠페인의 동참을 위해서는 먼저 이 교장에게 내일 자녀의 결석 사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을 주도하는 측에 따르면 이미 남가주에 있는 3개 카운티에서만 1,300여 명의 학부모들이 등교 거부에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내일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말자라는 이 사진과 글귀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LA 다운타운 고층 빌딩이 폭발하는 이미지가 테러 집단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이후에 LA 경찰국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LAPD는 지난주 테러리스트 집단 IS 추종 세력 온라인 사이트에 화염에 휩싸인 LA 다운타운의 한 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무장 군인이 위협적으로 서 있는 모습이 합성된 이미지가 게재돼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지에 등장하는 테러리스트의 머리 위에는 우리의 약속은 곧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경고 문구가 떠 있습니다. ABC7과 폭스11 뉴스 등은 이 고층 빌딩이 A온 빌딩으로 LA에서 세 번째 높은 62층 건물이라고 전했습니다. LAPD는 이 사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연방당국과의 공조 아래 온라인 포스트의 출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stablished an exploratory committee to pursue the possibility of my running for the presidency of the United States as a Republican in the 2020 election. I encourage 네, 공화당 소속으로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를 선언한다라고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지난 주말에 선언했습니다. dangerous ways. We cannot sit passively as our precious democracy, but saying nothing to stand up and speak out when lines are crossed in dangerous ways.
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공화당 소속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빌 웰드 전 주지사.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빌 웰드 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6년을 더 통치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안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을 향한 첫 번째 조치로 탐색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빌 웰드 전 주지사는 지난 2016년 대선 때 자유당 부통령 후보로 나서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이 있으며 하지만 지난달에 당적을 공화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강력한 당내 지지세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을 지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경선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라면서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요, 멕시코와의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은 국가적인 긴급 상황도 또 미국의 주된 국가 안보 위협 요소도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 건설 계획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하지 못한 예산 사용으로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의 미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100년도 넘은 지난 1884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제임스 블레인 당시 전 하원 의장이 체스터 아서 전 대통령을 누르고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래 100년이 넘도록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위해서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Somebody was driving railroad stakes through my eyes and out the back of my neck. So I am concerned about going back to work and getting this again because I thought I was going to die. 네, 발진 티푸스 감염으로 LA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LA 일대에 기승을 부리는 발진 티푸스 질환 감염 사례가 실제로 10년 이상 캘리포니아주에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발진 티푸스 질환 감염 사례는 원인으로는 노숙자 증가와 기후변화, 야생동물 서식지와 가까워진 사람들의 거주 공간, 또 의식 수준 향상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이달 초 LA 다운타운 시검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최소 1명에게 발진 티푸스 감염 진단이 내려진 후에 LA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발진 티푸스는 리케치아균의 전염에 의해서 발생되는 감염성 질환으로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벼룩이나 쥐, 고양이의 배설물 등을 통해 발병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발진 티푸스 질환 감염 사례가 지난해 16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08년 캘리포니아주 내 13명에 비해 급증한 숫자라면서 특히 발진 티푸스 감염 환자의 95%가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진 티푸스는 초기 증상이 독감과 유사하며 드물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발진 티푸스의 증가 원인으로는 첫째, 노숙자 증가를 들 수 있는데 지난해 10월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LA 다운타운 스키드로우를 중심으로 발진 티푸스가 남가주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발표했습니다. After our story aired in October, the city did haul away the trash on Saris Avenue and launched more frequent cleanings of streets in Skid Row. 네, 스키드로우, 이 다운타운 노숙자 집단 거주 지역에서의 발진 티푸스 발병이 급증하면서 이것이 시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 첫 주에 이어서 2주차 조사 결과 평균 세금 환급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주간 세금 보고와 환급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2월 8일까지의 평균 세금 환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2,135달러보다도 186달러 감소한 1,949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8.7%나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처럼 환급액이 줄어들자 개정세법이 시행되면 환급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던 트럼프 정부의 공언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하게 생겼다는 납세자들의 불만 표현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를 뒤덮고 있는 해시태그는 트럼프 세금 사기, 트럼프 텍스 스캠 또는 공화당 세금 사기, GOP 텍스 스캠이 넘쳐날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다는 캘리포니아주 거주
한 세금 납세자는 역시 빠듯한 살림에 $2,500의 세금 환급액으로 그나마 1년에 한 번 힘든 생활을 버틸 수 있었는데 처음으로 $1,900의 추가 세금 부담이 오히려 생겼다며 중산층 혜택 확대를 공약했던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주상복합 개발 붐이 일고 있는 LA 메트로 지역은 아파트 관련 일자리도 전국 대도시 가운데 최고인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아파트 협회 NAA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LA 지역은 지난 4분기 전국 아파트 관련 일자리의 6.1%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5.9%, 3위는 워싱턴 DC 3.6%,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는 각각 3.3%로 공동 4위에 랭크됐습니다. 이 기간 아파트 관련 일자리로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가 27.5%로 가장 높았고 정비 관련직이 23.6%, 리스 관련직이 23.4%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아파트 개발은 데이터 입력과 고객 서비스, 세일즈, 고용과 리크루팅 전문가, 회계 관련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도시의 아파트 건설이 늘면서 렌탈 매니저와 임대 에이전트, 소셜미디어 관련 일자리가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Pretty much there was like a supply for crack, and me and a partner of mine realized that it was just going to be a cheaper alternative. What were the benefits for you economically to sell flakka rather than crack? 플라카라는 단어가 나왔죠. 플라카. 이게 새로 나온 아주 저렴한 마약입니다. 일반 기본 마약, 크랙 등등의 기본 마약을 대체해서 나온 싸구려 대체 마약입니다. It was just going to be a cheaper alternative. cheaper alternative라고 말하고 있죠. What were the benefits for you economically to sell flakka rather than crack? 네, 플라카가 아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동물 마취제와 중동산 흥분제를 합성해서 만든 마약에 최근에 10대들이 많이 빠져들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미국에서 첫 보고가 된 이 마약은 플래카로 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최근 건강 매체 헬스라인은 신종 마약인 이 플래카가 전국 10대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이 마약은 단돈 $5로 살 수 있어서 10대와 저소득층 사이에서 빠르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이 고등학생 1%가 이미 이 플래카를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6년과 17년 고등학교 졸업반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0.8%가 플래카를 한 번 이상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2016, China, which was the main supplier of most of our research chemicals, they banned flakka alpha PVP. 네, 중국이 이걸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정부도 이것을 금지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플래카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클럽에서 엑스터시와 함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약의 부작용이 심하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제조하기 시작한 이 플래카는 동물 마취제와 중동산 흥분제를 섞은 합성 마약입니다. 성분이 불분명하고 사람 정신을 잃게 할 정도로 부작용이 강합니다. 특히 이 플래카를 복용하면 괴기한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가두지 못하게 됩니다. 나무에 올라가고 알몸으로 흐느적거리기도 합니다.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플래카를 먹은 사람은 혈압이 260, 체온은 40도까지 오를 수 있어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환각 상태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 플래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학부모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So for you, is flakka kind of like a party drug? No, I use it more for.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자금 조달을 위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둘러싸고 미국 정치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불복 결의안과 함께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로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나흘째 미 정치권에선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선 청문회와 위헌 소송은 물론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 전용을 제한하는 입법에 나서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는 비상사태가 없고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할 권한도 없다는 겁니다. Donald Trump also got wrong.
No one in America is above the law. Not ev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러자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고문은 다음 대선 직전인 2020년 9월까지 수백 마일의 장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국가 비상사태에 불복하는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He's going to protect his national emergency declaration guaranteed. But the fact that they're even talking about a resolution of disapproval shows you this is a statutory issue and a statutory delegation that Congress made. 미국에선 지난 1976년 관련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모두 58차례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그동안은 분쟁과 재난, 테러 등이 주된 이유였지만 이번엔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비상사태 선포라는 측면에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기 위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와 합의가 안 되니까 일단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더 이상 없이 막아야 하니까 일단 합의는 해놓고 국경장벽 예산을 위한 돈 확보는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제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셈법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손안에 들어간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연방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무역 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뜻은 백악관이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고서를 훑어본 후에 그러면 안 되겠다. 미국 안보에 수입 자동차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지 라면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수입 자동차, 물론 한국산 자동차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산 자동차는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내일 민관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한국산 자동차는 제외시키게 할 방침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17일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 안보의 위협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입 자동차 유입을 막기 위해 관세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세 수위만큼 중요한 것은 수입 규제 대상국 지정입니다. 통상당국은 미국 자동차 관세의 주요 표적은 유럽연합과 일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자동차 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도 한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와 함께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에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 면제를 약속받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설 연휴 기간에도 미국을 방문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상무부의 권고안 확정과 그 후 이뤄질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 전방위적인 아웃리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 약 90일 정도 남은 만큼 내일은 자동차 협회 등과 함께 민간 대책회의를 하는 등 한국 자동차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이 시간은 위코리아 실리콘밸리 지사의 마이크 홍 지사장이 보내온 실리콘밸리 소식입니다. 하이테크의 메카 실리콘밸리에 마약범 소탕 작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조사에 미국 내 가장 안전한 도시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산화세와 주변 지역이 마약 판매범과 경찰의 숨바꼭질로 어수선해진 것이죠. 지난해 7월에만 대형 마약 판매범 체포 사건이 3건이나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부촌 사라토가에서 대규모 대마초 재배 농장이 적발된 것입니다. 거기에다 영화에서는 볼 수 있었던 갱단과의 총격전까지 있었으니 지역 주민들이 놀란 것은 당연한 일이죠. 사라토가는 지역 사회에 손꼽히는 부촌인데 지역 야산에서 대마초를 재배하던 용의자 3명을 경찰이 덮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최근에 접수된 불법 대마초 재배 사례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수사팀은 이들을 잡기 위해 헬리콥터를 비롯해 쉐리프와 기동타격대까지 8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발견된 대마초 재배 지역에는 무려 2,000개의 대마나무가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연방수사국은 가족들로 구성된 마약 판매단을 일망타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산호세 주택에서 비밀리에 마약을 판매해오고 있던 일당 14명을 체포하고 12명을 현상 수배했습니다. 이들 마약 판매단은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길로이 지역까지 마약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인데 수사국은 이들이 기거하는 집에서 20파운드의 마약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또 한 사건은 대규모 마약 사건은 아니지만 산호세에서 때 아닌 대마초 냄새와 연기가 하늘을 찔렀던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28세 남성이 자신의 집 화로에 대마초 재배 나무를 통째로 집어넣고 태우다 경찰에 체포됐는데 그는 60그루가 넘는 대마초를 집에서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마약 사범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특수성은 더욱 마약 복용을 부추깁니다. 전 구글 간부인 티모시 헤이지 사망은 수십 년 동안 실리콘밸리 지역 사회에 존재해온 마약 중독 문화를 부각시켰습니다. 헤이즈는 산타크루즈에 있는 요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헤로인을 과다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헤로인을 복용한 여성은 미성년자 여고생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이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실리콘밸리 약물 남용과 중독의 한 예일 뿐입니다. 매우 경쟁이 치열한 기술 커뮤니티에서 약물 중독 문제는 애플이나 구글, 야후,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주요 대기업들에서 일하고 있는 임직원들과 걸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열한 경쟁 문화와 늘어난 개인 재산 및 스트레스 쌓이는 작업장들이 모두 약물 중독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선택한 물질에는 헤로인, 코카인, 진통제 및 에드럴과 같은 약물이 포함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의 기사에 따르면 투자자와 고용주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지 직원들이 어떻게 성과 결과를 얻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국이 마약 판매범들을 잡아들이고 있다지만 수요가 끊임없이 있는 한 마약 판매는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마약 보용자가 감옥에 가는 것은 흔치 않죠. 월스트리트나 비버리 힐즈의 코카인 중독자나 스탠퍼드 대학의 마리아나 흡연자가 감옥에 가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이들은 체포되더라도 우아한 병동에서 마약 갱생 치료를 받으며 단지 자유만 구속될 뿐입니다. 감옥에 수감되는 사람들은 돈 없는 마약 중독자들과 흑인이나 라틴계 마약 판매범들 뿐입니다. 예전에는 마약이란 연예인과 부잣집 탈선자애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왔지만 요즘에는 가격도 싸지고 구하기도 쉬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공공이 적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엘드는 내 안의 탐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자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마약 복용이 근본적인 치유를 지적한 것입니다. 마약은 더 이상 남의 집이 먼 얘기가 아니죠. 언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더 나아가 나를 포함한 얘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약의 퇴치는 결국 자신의 의지와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마이콩이었습니다. 네, 북미 2차 정상회담 관련 소식 이어드립니다. 정상회담을 9일 앞으로 남겨놓고 있는데요. 북미 두 정상이 담파를 벌인 회담장과 투숙할 숙소, 경제 시찰지 등 세계적 조명을 받을 장소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이라는 측면에서도 베트남 방문 자체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외곽 노이바이 국제공항. 여기서 차로 1시간 정도 달리면 하노이 구시가지가 나옵니다. 이곳에 메트로폴 호텔과 멜리아 호텔 중 한 곳이 김정은 위원장 숙소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날 회담장은 국립 컨벤션 센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 바로 옆에 있는 JW 메리엇 호텔. 이곳은 트럼프 대통령 숙소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이동 편리성과 보안을 고려한 동선입니다.
시내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박린성과 하이퐁, 산업단지가 밀집해 베트남식 개혁개방, 이른바 더이머이 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도 투자하고 있는 곳이어서 이곳을 살펴볼지도 관심사입니다. 베트남 대표적인 관광지 할롱베이에 들른다면 김정은 위원장에겐 원산갈마 관광지구 개발 등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행보가 미국의 대외 정책적인 의도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첫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선언한 지난 2016년 오바마 미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미 베트남 공동선언을 채택합니다. 이후 베트남은 대북 제재에 동참했고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But this change will ensure that Vietnam has access to the equipment it needs to defend itself.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행도 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남아 정책을 향한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2016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 서민식당을 찾는 소탈한 행보로 화제가 됐습니다. 평소 여론의 관심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의식해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이어서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전략가 데이지민의 교육 이야기입니다. 네, 작년에 질문 없는 학생들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국일보에 좀 컬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좀 공감을 하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셔서 오늘은,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제가 상담을 하면서 좀 자주 느끼는 것이, 요즘 학생들은 질문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담 중에 학생한테 제가 이제 간단한 질문을 해도 I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라고 간단히 답하는 학생들도 꽤 있고요. 또 yes, no로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I don't know,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자녀가 대부분 whatever, I don't know,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좀 그렇게 답을 해서 좀 화도 나시고 열받은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계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미래의 꿈이 무엇인지 또 대학에 가서 무슨 전공을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모르겠어요 라고 답하는 학생들을 보면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모르는 것하고 또 생각을 안 해보고 관심이 없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나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갖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호기심은 사실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그런 원동력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문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제나 내용에 그런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 너무 많이 깊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안 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아마도 그 주제에 관심이 없거나 또 내용에 그런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질문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에서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먼저 수업을 듣게 한 후에 그 강의실에 들어가서 교수와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는 방식, 그런 수업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먼저 이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수업 클래스에 가서 교수님과 이제 학생들과 그런 배운 지식들을 활용하면서 질문과 토론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꼭 필요한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좀 자극하고 또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은 상당히 학습의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질문 자체가 또 사고력과 창의력에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만 잘해도 사실 미래의 인재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늘 왜 그럴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자녀가 던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자극과 격려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녀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또 무슨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지, 무슨 전공을 했으면 좋겠는지 몰라서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신다면 호기심으로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직업과 전공을 선택하는데 가장 빠르고 좋은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승기선,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